아이젠하워 당선자가 다녀간 후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하던 북진 통일을 전국적인 규모로 키운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휴전 이후 북한이 다시 침입할 수도 있었고 2차 대전 이후 살아난 일본이 다시 침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협상 카드로 휴전 반대와 북진 통일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걱정과 달리 휴전 협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1953년 2월 포로 교환에 관한 협상이 있었다. 미국은 먼저 양쪽에 잡힌 포로들 중 부상병들을 먼저 인원수 상관없이 바로 교환하자는 제안을 한다. 휴전협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953년 3월 1일 스탈린이 별장에서 쓰러졌다 4일 뒤 3월 5일 사망한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소련 내부는 다음 지도자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권력 투쟁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휴전 문제는 관심 사항에서 멀어지면서 휴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된다. 휴전 회담 속도는 빨라지고 1953년 4월 부상포로 교환에 서명을 하고 먼저 부상포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중공군과 북한군 부상포로는 약 6,600명이었고 유엔군과 국군 부상포로는 약 680명 정도였다. 10대 1 비율로 포로가 교환되었다. 부상포로 교환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 차 대전 전까지 미국은 경제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제 분쟁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고립주의 정책에 변화가 온다. 그래서 1951년 필리핀 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1953년) 미국 민주당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미국 내부적으로 반전 여론이 강해지면서 다시 외부 개입을 줄이는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공화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었다. 남쪽의 북진 통일과 휴전 반대 시위는 학생, 공무원, 노동자 등 계층에 상관없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동원되었다. 남쪽의 시위와 다르게 휴전 회담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었다. 남은 포로 협상만 끝나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다. 미군은 부상포로 교환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고 나머지 포로 교환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였다. 포로들 중 특히 남쪽에 잡힌 포로들은 북한으로 가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북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들은 자신들의 의지인지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로 한다. 포로 교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오고 휴전 협상은 곧 끝날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휴전 직전 군사 접촉선은 1951년 중공군 6차 공세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중국 공산군은 군사 접촉선 중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던 금성 지역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7차 공세를 준비한다. 1953년 6월 10일 기습적으로 대규모 병력과 포병 부대가 금성 지역에 공격이 들어온다. 중공군은 야포로 공격을 지원하였고 미군은 공군기로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국군 병력과 화력으로는 많은 수의 중공군을 이길 수 없었다. 중공군은 그동안 싸웠던 전투 중 가장 많은 6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였고 미군도 가장 많은 2,000번이나 전투기가 출격하였다. 그런데 중공군이 얻은 결과는 남쪽으로 3에서 4km를 점령한 것이었다. 중공군은 전투에 10만 명 가까운 병력을 투입하고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수많은 폭탄과 무기를 사용하고 많은 병력을 잃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전투는 끝이 나고 휴전협정 사인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과 상의 없이 남한의 우호적인 방공포로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한다. 1953년 6월 18일 육군 헌병 주도하에 경찰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 철조망을 뚫어 포로들을 탈출시킨다. (6월 18일을) 시작으로 전국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방공포로 3만 5천 명 중 1만 7천 명이 풀려나고 포로 수용소에는 8천 명만 남게 되었다. 포로들 중 유엔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당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 소식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적인 소식으로 알려진다. 휴전은 미국도 원했지만 공산당 측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협상을 뒤집을 수도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포로를 풀어준 대가와 휴전 협정에 동의하라는 경고 및 보복의 의미로 남쪽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승부수를 걸었고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미국은 결국 상호방위 조약을 맺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는 또 다른 전투를 불러왔다. 1953년 7월 13일 휴전을 2주 남겨둔 시점에 중공군 27만 명이 다시 금성 지역으로 대규모 공격이 들어온다. 조금만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 화천 수력 발전소를 빼앗길 수도 있었다. 남한은 해방 전부터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당시 남한 전기의 30%를 생산하고 있던 화천댐은 꼭 지켜야 했다. 밤낮으로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는 계속되었고 국군은 전사 1700명 부상 7500명, 중공군과 북한군은 전사 2만 7000명 부상 3만 8000명이 발생하면서 휴전과 동시에 전투는 끝이 난다. 이때 전투로 잡힌 국군 포로 4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북한으로 잡혀간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3년간 계속된 6.25 전쟁은 정전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멈추게 된다. 정전협정문 문서에는 유엔군 대표로 유엔 사령관이 사인하고 북한 김일성과 중국 공산당 최고사령관이 사인을 하면서 마무리된다. 남한도 전쟁 당사자였으나 휴전협정 문서에는 남한 대표의 사인은 없었다.